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특별히 C51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Distributional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한 가장 처음 알고리즘이 C51입니다. 이것은 Categorical DQN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아키텍처는 DQN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Q값이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을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캐테고리컬하게 본다고 해서 캐테고리컬 DQ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51의 C는 캐테고리컬의 약자고 51은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 때 여기 서포터의 개수를 51개로 사용한다고 해서 C51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C51 알고리즘은 여기 파라메트라이제이션, 벨만 업데이트, 그리고 프로젝션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면 되는데요. 먼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여기 G라는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것이 트루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이것을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디스크릿으로 만들 때 파이나이트게 픽스드 서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G1부터 Gn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discrete action value distribution은 여기 direct function이라고 하는 델타 GI에 그 앞에 PI라는 확률값을 곱해줘서 i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 서포트의 개수만큼은 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direct function 델타 GI는 이 서포트에 해당되는 각각의 리턴 값 GI에 대한 direct function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PI라는 것은 확률을 나타내는데 Runnable Prob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서포트는 픽스가 되어 있지만 이 Probability는 학습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C51은 이 서포터는 픽스드가 되어 있지만 각 서포터에 대한 Probability는 Runnable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학습하는 과정이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확률 분포 G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한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 G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각 값들은 리턴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가능한 리턴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적당한 선에서 저희가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R민을 리턴의 로어 바운드로 저희가 적당히 정해 놓은 리턴의 미니멈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Rmax는 적당히 정해놓은 리턴의 맥시멈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리턴 값을 균등한 간격으로 적당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번호를 GI로 붙여볼 텐데요. 이렇게 G1, G2부터 시작을 해서 총 GN까지 균등한 간격으로 제가 리턴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양수인 확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포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서포트를 이 실수 구간으로 잡지 않고 디스크릿하게 G1, G2 해서 G 라지 N까지만 서포트가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점에서는 확률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0이고 여기에서는 이 값,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G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분포의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리턴 값 GI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확률이 PI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할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내서 원래 확률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하나만을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것을 pi의 디렉 펑션 델타 gi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디렉 펑션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gi 값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디렉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디렉 펑션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디렉 펑션은 여기 gi가 아닌 값에선 0이고 gi에서는 인피니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면적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함수를 봤을 때 여기 면적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gi 뿐만 아니라 gi 근처에서 아직 1이 된 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값은 1로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점점 gi 쪽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좁히면은 면적은 여전히 1이지만 더 좁혀졌기 때문에 gi에서는 점점 값이 커지겠죠. 이것을 계속 극한까지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를 볼 때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적분하면 면적이 1이니까 실제로는 이 전체는 적분하면은 면적이 pi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gi에서 확률값 pi하고 같은 값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리턴 값이 gi일 때만 0이 아닌 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이것을 잘 표현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는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줘서 볼 텐데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의 서포트는 이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만 서포트를 갖는 그런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서는 이 기존에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면은 이것을 여기 n개의 디스크릿 서포트를 갖는데 이것을 픽스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서포트로 갖는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꿔줍니다. 그 g 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델타 gi는 gi라는 리턴 값에서의 디렉 펑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리턴 값에 대한 각 확률들을 제가 pi로 표현을 할 텐데요. 이 pi 값이 저희가 앞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해야 될 러너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먼저는 이 픽스드 서포트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이 리턴의 로우하고 어퍼 바운드를 정해 놓아야 됩니다. 대략적인 미니멈하고 맥시멈 값을 미리 결정을 해 놔야 되죠. 이것이 실제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모델이 있을 때 그 모델의 리워드 값은 예측하기가 편해요. 하지만 이 리워드를 디스카운트 한 다음에 전체를 썸한 리턴 값은 그것의 바운드를 찾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C51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됐건 저희는 이것의 가능한 바운드를 미리 결정한 다음에 n개의 픽스 서포트를 결정을 하는데 이 서포트들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죠.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실제로 이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 있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 각각에 대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이 주어지면은 저희는 이 Q 네트워크의 아웃풋 있죠. DQN에서 Q 네트워크의 아웃풋 있잖아요. 그 아웃풋으로 각 액션마다 기존의 DQN에서는 Q 값을 출력을 했는데 이제는
각 액션마다 디스트리뷰션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출력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기 n개 서포트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DQN과 C51을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DQN에서 Q 네트워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Q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스테이트이 들어오죠. 스테이트 X가 들어오면은 이제 아웃풋으로는 각 액션별로 Q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액션이 4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각각 4개의 액션들이 있고 여기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출력으로는 Q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Q 값이 각 액션별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DQN이라면은 이제 C51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풋으로 스테이트이 들어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션이 4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스테이트와 이 액션 페어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표현되나요?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출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출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C51에서는 실제로 이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다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한 디스크릿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출력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파라메트라이즈 디스크릿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이것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 액션마다 이것을 출력한다는 말은 결국 이것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여기 스테이트 액션 페어 하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것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라지 n개만큼의 이 pi 값들을 출력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각 액션마다 라지 n개만큼의 pi 값들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액션 곱하기 라지 n개만큼의 아웃풋을 출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DQN에서는 이 Q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Q 값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C51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 값을 학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I가 러너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51 네트워크에서는 여기 각 액션에 대해서 라지 n개만큼의 이 아웃풋을 출력하는데 그것을 set i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set i는 다 썸을 하게 되면 1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pi 값들은 전부 썸을 하게 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취합니다. 그것을 제가 pi라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pi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set i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그 값을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출력합니다. 이 pi 값이 여기 서포터에 있는 각각 gi에 대한 이 리턴 값이 나올 확률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이 pi 값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총 라지 n 곱하기 액션의 개수만큼의 아웃풋을 갖죠. 기존의 DQN은 액션 개수만큼의 아웃풋을 가졌다면 C51은 거기에 라지 n을 곱한 것만큼의 아웃풋을 갖습니다. 그래서 C51 알고리즘의 특징은 여기 있는 리턴 값들을 나타내는 이 서포트는 픽스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각 리턴 값들의 확률, 이 PI들은 저희가 러너블로 이것을 저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벨만 업데이트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 샘플이 들어와 있습니다. DQNS처럼 이 샘플은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서 가져온 거죠. 이런 샘플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Present State Action Pair가 있고 리워드와 Next State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벨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가 타겟을 계산하죠. 그러니까
여기 qvalue 펑션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액션까지 선택한 다음에 이 값을 적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고 그리고 immediate reward를 더해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타겟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간단하게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DQN에서는 타겟과 비헤비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이 값들의 템포럴 디퍼런스 에러를 갖다 비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타겟에서 구한 이 값이 있고 비헤비어 네트워크에서 구한 이 값이 있으면 이거 사이를 저희가 비교를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두 분포는 서포터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 G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꾼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G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벨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타겟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먼저 이 G 세타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하는 거죠. 예를 들면 리턴 값이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1, 1 이런 리턴 값들을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디스카운트 팩터를 만약에 0.9 정도로 한다면은 이 리턴 값들이 옆으로 더 움츠러드는 거죠. 그래서 0.9배만큼 곱해주는 건데,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0.9를 곱할 때 여기 있는 이 pi 값에다가 0.9를 곱해서 이것을 작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리턴 값에 대해서 이 리턴 값의 크기를 이렇게 0.9배만큼 줄이는 건가요? 저희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리턴 값에다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는 동일하죠. 단지 여기 폭이 0.9배만큼 더 줄어드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를 저희가 리턴 값에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가 리턴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0.9 정도의 디스카운트 팩터를 다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0.9가 되니까 같은 격인데 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같은 위치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여기는 0.9 위치로 이동하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원점에 가깝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한 것이 감마의 G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리워드 값 R만큼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R 값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여기 있는 이 값은 이 값이 되고, 여기 있는 이 값은 이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값이 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G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벨만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 분포와 벨만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이 분포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분포의 서포트는 기존에 제가 픽스 시켰던 이 서포트를 그대로 갔죠. 그런데 제가 새로 얻은 이 분포의 서포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로 기존 것과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디스조인트 서포트를 갖게 되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벨만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새로 얻어진 이것과 기존의 것이 서포터가 서로 디스조인트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저희는 와서스타임 매트릭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와서스타임 매트릭 같은 경우는 디스조인트 서포트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와서스타임 매트릭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와서스타임 매트릭은 저희가 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컨트롤 파트에서 디스트리뷰셔널 인스테빌리티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와서스타인 매트릭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고 싶어요. KL 다이버전스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알고리즘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KL 다이버전스를 쓰려면은 여기 디소인 서포트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디소인트 서포트가 되면은 KL 다이버전스 값이 무한대 값이 나와서 실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소인 서포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타겟에서 얻어진 이 분포를 서포트가 이것이 되게끔 인위적으로 수정을 할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겟이 이렇게 있는데 이 타겟을 서포터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시 이동을 해서 기존의 서포트들 있죠? 이 서포트들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 분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스무스한 분포를 먼저 찾은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분포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포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저희가 여기 주어진 서포트에 맞게끔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 분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GJ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률을 PJ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리턴 값이 GJ면은 여기에 리턴 값은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같은 확률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해처 모의를 시켜서 서포터가 여기하고 여기에 더 쪼개서 가게끔 분산을 시킬 건데 여기에서의 일부를 이쪽으로 보내고 또 나머지 일부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보낸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에 B가 있겠죠? 그럼 가까운 쪽으로 더 많이 보내야 되니까 이 동일한 B로 이것을 자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B로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의 B가 이것 대 이것의 B가 되도록 자를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쪽으로 여기 큰 값을 가까운 쪽으로 보내주고 멀린 쪽으로 이 값을 이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사라지고 저희가 기존에 정했던 픽스 서포터인 GI들에 있는 거기에 있는 분포의 값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값도 보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대 이 길이 B로 여기를 잘라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맞춘 다음에 여기 길이만큼을 멀리 있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 길이만큼을 가까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보낼 때는 이 값은 여기 기존에 여기서 보내줬던 값에다가 더해서 가야 되는 거죠. 추가로.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양쪽으로 분산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값은 다시 이만큼이 더 추가돼서 이 정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왔고 이 부분은 이쪽에서 왔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새로운 이만큼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타겟들의 값을 양쪽으로 쌓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 서포터를 갖는 그런 분포를 얻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을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계산된 이 분포를 이것과 서포터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 C를 한 번 더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과 동일한 그런 서포트를 갖는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이 이것의 한 조각입니다. 제2번째 것을 조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 비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과 동일한 비율로 이것과 이것을 자른 다음에 여기 큰 것은 가까운 쪽으로 작은 쪽은 먼 쪽으로 분산시켜서 여기 있는 새로운 분포를 만드는데 이 새로운 분포는 이제 서포터가 GK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션까지 취하게 되면은 제가 같은 서포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기 기존의 G 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서포트가 G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벨만 업데이트를 해서 타겟을 구하죠. 그거 할 때 먼저는 여기 G 세타에다가 감마라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주니까 더 리턴 방향으로 슈링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방향으로 슈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G 세타에다가 감마를 곱해준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리워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워드를 다시 더해주면은 리워드 값만큼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건데, 문제는 이것은 서포터가 기존의 G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P라는 프로젝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같은 종류의 서포터를 갖는 이런 분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51은 비교적 복잡하지만 이런 과정을 걸쳐서 타겟과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에서 나온 그 각각의 분포들이 같은 서포트를 갖는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포트가 같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C51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결과를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여기 왓슨스타인 매트릭을 사용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왓슨스타인 매트릭의 맥시멀 폼을 사용했을 때 디스트리뷰셔널 벨만 오퍼레이터가 컨트랙션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왓슨스타인 매트릭 자체는 이 벨만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 디스조인 서포트 이슈가 생기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왓슨스타인 매트릭을 직접 사용해서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왓슨스타인 매트릭은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미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배우게 될 여기 QRDQ에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을 해서 왓슨스타인 매트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하고, C51에서는 이 왓슨스타인 매트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KL 다이버전스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알고리즘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런데 KL 다이버전스를 쓰려면은 디스조인 서포트 이슈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션이라는 스텝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이 타겟으로 얻어진 이것의 서포터가 기존의 서포터하고 같게끔 조작을 해줬습니다. 이 KL 다이버전스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겟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있고 여기 비헤이버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있는데 이거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DQN에서는 타겟 네트워크하고 비헤이버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서로 달라졌네요. 그래서 여기 비헤이버 네트워크에서는 세타를, 그리고 여기 타겟 네트워크에서는 이 세타 햇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것은 픽스드 돼 있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만 옵티마이즈 하는 걸 기억하시죠? 세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상수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KL 다이버전스 공식을 자세히 보면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X는 뭐죠? 여기에서는 이 분포의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는 리턴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리턴을 저희가 디스크리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썸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썸으로 표현한 이 공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현재 이 타겟이 여기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타겟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헤이비어는 이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Q인데 이 값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타겟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세타 햇은 픽스드에서 상수로 보고 저희는 비헤비어 네트워크에 있는 이 세타로만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니까 이 네트워크를 옵티마이즈 할 때 이 부분은 상수가 되는 거죠. 컨스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이 세타를 학습한다는 말이나 여기서 보면 이 부분만을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이것을 학습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세타에 대해서는 상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하는데 여기 C51 알고리즘의 여기 로스 펑션으로서는 이 KL 다이버전스 텀을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크로스 엔트로피 텀만 사용합니다. 즉 이 부분만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DQM 모델이 있습니다. 이 DQM 모델에 저희가 어떤 변화를 줬냐면은 첫 번째는 액션 밸류 펑션 Q 대신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랙티컬하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C51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디스크릿 디스트리뷰션으로 이것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기존의 DQN에서는 로스 펑션으로 타겟 네트워크와 비헤비어 네트워크 사이에 민스퀘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KL 다이버전스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기존의 DQN과의 차이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DQN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수도 코드가 여기 있는데요. 먼저 DQN의 수도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DQN의 수도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서 이런 샘플들을 가지고 왔죠. 그런 다음에 이 샘플들을 이용해서 타겟 네트워크에서 이 타겟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겟 값과 비헤비어 네트워크의 아웃풋 값 사이에 민스퀘어를 계산해서 여기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쓰죠.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여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이 세타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51 알고리즘도 DQN과 나머지 부분은 유사한데 이 부분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플레이 버퍼에서 미니 배치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을 디스크릿 버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Q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랜지션 샘플에 present state, present action, immediate reward, next state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next action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옵티멀한 걸로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값, 여긴 이 방식을 통해서 계산한 값이죠.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 A를 저희가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기존의 리턴 값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GI 값들이 있는데 이 GI 값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타겟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 리턴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이미디엇 리워드를 더해 줘서 그것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만약 벗어나면은 여기 있는 값으로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타겟 리턴 값들을 각각 GJ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했던 이 프로젝션 있죠? 이 프로젝션 스텝을 적용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값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GK하고 GK 플러스 1번째 있는지 그 K를 찾아내는 것이 2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적당한 비율로 잘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붙이는 작업, 그것을 하는 것이, 여기 이 부분이 이 값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것을 곱해줬다라는 말은 여기에 일부를 가져와서 여기 MK에다 더해줬고,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 값이죠. 이 값에 이 부분, 이게 이 B를 말합니다. 이만큼을 MK 플러스 1에 더해줬잖아요. 여기에 더해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J에 대해서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프로젝션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이것이 여기 이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이 가져와서 로그를 취하게 되고, 이 부분을 1이 가져와서 이렇게 취하게 돼서 저희가 여기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스트리뷰션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가장 초기 알고리즘인 C51 알고리즘을 살펴봤는데요. 이 C51 알고리즘은 이론과 실제 사이에 갭이 있었죠. 이론적으로는 왓슨스타인 매트릭을 사용해서 컨텍션인 것을 증명을 하긴 했지만, 실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할 때는 왓슨스타인 매트릭을 쓰지 않고 케일 다이버전스를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액션 밸류 펑션인 Q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액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인 G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턴들의 디스트리뷰션이 멀티모달로 상당히 복잡하다면은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51 알고리즘에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한 QRDQN이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